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을 책임져 주실 하이스트의 최재승 전문가님 오랜만에 모셔봤습니다. 자, 그동안 어딜 가셨을까요, 대표님? 자, 오랜만에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네.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할 말은 정말 많지만 네. 한정된 시간이 좀 아쉬운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집중해서 빠르게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앞서서 제가 또 시황 브리핑을 해드릴 때 잠깐 실수를 했는데 27,000달러 선에서 방금 전에 28,000달러 선으로 또 한번 올라선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좀 터뜨릴 게 아니라 리스크들을 좀 챙겨보는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4월 달에 암호화폐 3대 리스크다라고 네. 또 직접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뭐 언론에서는 너무 많이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 조금 전에 앵커님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네. 이거 제가 1월 말 정도나 그럼요. 2월 따라하는 초에 거예요. 네.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리는 거 아니냐 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그 올 초부터 네. 지금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토탈 통틀어서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1위더라고요. 맞아요. 약 네. 70% 가까이 터뜨렸어야 올라왔는데 됐네요. 네. 이미 그때 터뜨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근데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달 그 SEC하고 리플 소송에 대해서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 정도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뭐 맹점이 가상자산의 증권선 판단인데 미국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증권선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것 맞아요. 많이 같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어서. 네, 거의 뭐 증권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만큼 다음 달에도 이렇게 우려가 클수록 오히려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악재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도 제가 1월 제가 첫 방송 때 올해 이슈 중 5개의 이슈 중에 맞아요. 하나다 네. 말씀드렸는데 뭐 1,650만 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뭐 주식 얘기를 들으면 보고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 그쵸. 물량이 시장에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쵸. 얼마만큼 오랜 기간 또 가지고 있고 수익이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자산,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면 저는 매물이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트고스 보상화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이 13만 개의 매도 우려도 딜레이가 될 확률이 저는 또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4월은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은 4월까지는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재밌었던 게 네. 그 최근에 SVB 사태 때문에 가상 자산이 이제 기존의 정말 그 금융 자산의 안전 회피처로 맞아요. 부각을 좀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 정말 위험 자산이었거든요. 정말로요. 맞아요. 예, 네. 금이 올라갈 때 암호화폐랑 전체적인 증시가 다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시각을 좀 달리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맞아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만큼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은행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유럽 쪽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무너질 때 암호화폐가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예전에 FTX 사건처럼 거래소 하나가 또 갑작스럽게 또 무너져 버리면 그럴 수도 있죠. 이 여파가 정말 이제 결국은 위험 자산이더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냥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려서 은행권의 위기가 정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수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달리했으면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은행 리스크들에 대한 수혜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100% 신뢰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 도이치뱅크에 관한 또 위기론들이 좀 시장에 대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 암호화폐에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한 내용들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셨었던 3대 리스크 중에서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좀 네. 결과가 어느 쪽으로 현재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 생각하세요? 뭐 SEC의 손을 좀 들어줄 확률이 아. 높다고 보고 있지만 오. 설사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여파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딱히요? 네, 오히려 근데 뭐 그 제 예상과 다르게 리플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또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리플이 승리를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전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네,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좀 붐을 한 번 더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여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무 좀 오래 질질 끌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네. 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1월 달에도 저는 SAC의 승소를 좀 점쳤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대부분의 또 분석가분들, 전문가분들께서는 또 리플의 승소를 예측하고 계신데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SEC의 또 승소를 바라보신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SEC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찾아가야 할지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증권성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1월부터 가장 대두됐던 부분이 증권성이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G7 쪽에서 가상화폐 네. 뭐 전체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 잡자고 얘기가 나온 만큼 결과가 어떤 부분에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빨리 가이드라인이 잡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멀리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SEC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체포가 됐다. 몬테네그로스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자, 그 이후의 상황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법정에 쓰게 될지 아니면 뭐 한국 법정에 쓰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네. 인기잖아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지금 굉장히 신나. 나 지금 되게 신나. 네, 네. 작년부터 올 초까지 저는 이제 권도영과 이제 전 테라폼에서 대표부가 한국에 빨리 들어와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매도 한국에서 만든 게 덜 아플 것이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4개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이 사문서 위조 같이 이제 여권 위조로 네. 엮여 있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쪽에서는 이제 자산 이제 법 위반으로 엮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8개 항목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기소가 된 나라에 먼저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권도영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런 금융 이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훨씬 더 살짝 때리거든요. 세게 때리지 맞아요. 않다 보니까. 경제사범은 그렇죠. 네, 경제사범에 대해서 맞아요. 한국이 네. 훨씬 더 좀 우호적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형이 훨씬 더 좀 무겁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구금에 대한 기간도 좀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 섣부르게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 한국보다는
벌써 이제 도주한 지가 11개월 말인데 이게 그쵸. 제가 도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환전해서 여유롭게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쵸, 네. 아무리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자 입장에서 마음이 쉽지 않죠. 굉장히 좀 편치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저는 바로바로 송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제적인 협조를 거쳐서 아마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공조해서 공조 수사를 예, 공조 수사를 네. 이뤄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도영 대표가 잡혀서 이제 비트코인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뉴스도 한번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상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전혀 뭐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내 피해자가 너무 크잖아요. 거의 뭐 한국 이제 하나로 몇십조 정도의 피해액이 있다고 하는데 FTX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거의 뭐 한국 분들은 거의 이제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된 보상을. 아마 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안에 대해서 없겠죠. 가장 저는 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닉 자산이 있다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안을 좀 내놓을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잡혔으니까 이제 몇 년형을 받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피해자분들이 어떤 보상을 얼마만큼 받게 될 것이에 대한 뉴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맞아요.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국내 언론이라든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대적으로 좀 기획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가 드디어 붙잡혔는데 앞으로 어느 법정에 쓰게 될지도 좀 궁금한 여부인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으로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저는 있을까요? 권도영 대표가 이번에 잡혔을 때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과거에 코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코인원에 제가 예전에 그 전화를 받아서 네. 100원짜리 코인이 1.5원까지 하락했는데 그 코인이 그대로 네. 유지 중이더라. 얘기를 지금도 유지 중에 2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70원, 80원대 블록딜러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그 주식으로 치면 보호예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락업을 강요하는 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버젓이 코인원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코인원이 이제 전 직원들 그리고 최근에 대표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권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믹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어. 코인원의 재상장이 된 지가 좀 꽤 됐잖아요. 네. 닥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걔네들이 같이 상폐시켜 놓고 코인원만 예, 재상장을 해놓으니까 그게 뭐 최근에는 이제 제대로 된 규제 라인을 잡자 얘기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닥사가 과연 국내 가상화폐를 좀 이끌 수 있을지 제가 1월부터 계속 의문을 던졌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가이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만큼 위험한 이유가 다른 거래소에는 지금 이제 상장이 안 되는데 네. 유믹스가 최근에 코인원에만 상장이 돼서 상장을 편폭의 했었죠. 상승이 네. 나왔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장영국 대표님이 또 급여로 또 유믹스를 또 사셨더라고요. 언론 플레이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유믹스를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원 문제라든지 맞아요. 거기에 대한 닥사의 유믹스까지 국내에 아직 뭐 정확한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혼란이 제 입장에서도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오게 된다면 예, 한번 또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네. 정말 좀 집중적으로 좀 파보고 네, 싶은 좋습니다. 예, 네.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는 문제라 네.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마음이 이제 권도영이 네. 이제 잡혀서 신나. 네. 예, 나 지금 이걸로 되게 일단은 신나. 네,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라 루나 권도영 대표를 이제 몬테네그로에서는 구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뻔뻔하다라는 또 여론도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잡힌 것이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상황들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코인 시그널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집어보면서 오늘 네.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인데 네. 과거 저희가 뭐 6만 달러 위에서 놀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많이 제가 올랐어요. 1월 달, 네. 12월 달 하더라도 15,000불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찔하다. 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린 게 한두 달 전이거든요. 맞아요. 올해 들어 정말 아까 말씀드린 70% 가까이 음. 폭등.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 그래도 1월 달 2주 한 주간 가장 많은 최근 이제 상승을 나왔다라는 뉴스를 그때 가지고 나왔었는데 저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 나왔을 때 70% 폭등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은행 리스크의 안전사선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쵸. 과연 네, 그럴 수 비트코인이 있죠. 네. 은행 리스크에 대한 안전 자산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정말 이 기술력과 향후 이제 폭발적인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고 그런 상승이 나왔다면 정말 화이팅하면서 박수를 치려고 했었는데 은행 리스크의 안전에서 각광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최고점으로 간다. 이제 또 신반물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한편에서는 아직은 크립토 스프링은 좀 이르다. 그러니까 축배를 너무 좀 빨리 터트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은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차트를 제가 보면 제가 예전에 그 18,400불을 뚫었을 때 네. 한마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기존의 저항대가 이제 18,400불이었는데 여기를 뚫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한 지지선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19,000불까지 한번 강한 하락 이후로 네.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만큼 네. 이 부분을 강하게 지지가 나와준다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추세상으로는 지금 우상향 추세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는 지금이 지금 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전 이 지지 라인이 네. 28,000, 29,000대이니만큼 네. 여기를 뚫어준다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분석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